이번 시간에는 우리 고급 필터, 고급 조건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고급 조건을 지정한다라고 하게 되면 얘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 연산자, 부등호만 가지고 우리가 뭔가 데이터를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함수가 됐던 우리가 식이 됐던 그런 계산 값을 고급 필터 조건으로 사용하는 걸 보고 우리가 고급 조건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조건을 지정할 때 함수가 됐던 식이 됐던 그런 걸로 우리 작성하는 걸 보고 얘기한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조건을 지정할 때 조건을 쓰잖아요. 그죠? 그 첫 행에는 우리가 필드명을 쓴다 그랬어요. 어떤 필드에다가 이제 조건을 줄지 그 필드명을 쓴다 그랬는데 그때 원본 데이터에 있는 그 필드명 있죠? 그거랑 서로 다른 필드명을 입력하거나 생략을 해야 돼요. 필드 제목 쓰는 것만 좀 바뀐 거예요. 필드 제목 쓸 때는 다른 필드명을 입력하거나 생략을 한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엑셀을 통해서 한번 보고 계속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여기 예제 문제를 보니까 매출 수량이요. 매출 수량 그럼 지금 이쪽에 있는 거죠. 이 매출 수량이 평균 매출 수량보다 크거나 같은 그 레코드만 출력하시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평균 매출 수량이 있어요, 없어? 없어요. 평균 매출 수량이 따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급 필터 조건을 작성할 때 우리가 에버리지라는 함수랑 같이 이제 써야 된다는 거예요. 평균이 없으니까 내가 직접 에버리지라는 함수를 가지고 평균을 구하고 그 평균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추출해 달라. 그렇게 이제 조건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조건을 작성할 때 지금처럼 함수식을 써야 돼요. 아니면 계산식을 써야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조건을 작성하게 되면 이 엑셀에서도 그 계산식이 됐든 함수식이 됐든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하고 이제 값을 비교해서 그 조건에 맞는 것들만 이제 추출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할 때 이제 엑셀에서 가상의 필드가 이제 하나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런 매출 수량이다 해서 이런 매출 수량이라는 제목을 쓰면 안 됩니다. 지금 이곳에 존재하지 않는 우리가 제목을 써줘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조건을 쓸 때 그 제목 쓰는 자리 있죠? 그것을 이제 생략하고 우리가 써도 됩니다. 자, 일단은 이 문제 한번 풀면서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다가 CA 11번 요 셀에다가 우리가 조건 제목을 쓸게요. 조건 제목은 평균 매출 수량이다. 이렇게 이제 작성할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제 조건을 써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값을 비교할 때 평균 매출 수량이랑 서로 비교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평균 매출 수량이 없기 때문에 그걸 이제 에버리지라는 함수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된다고요. 해서 에버리지라고 써주고 평균을 어디서 구해라? 이 매출 수량 이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을 구해달라. 이렇게 이제 작성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 매출 수량의 평균이 이만큼이다. 그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내가 구해놓은 이 평균보다 크거나 같은 걸 찾아야죠. 어디에서? 이 매출 수량의 첫 번째 데이터에서. 이 첫 번째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이 평균이랑 싹 다 비교를 해라. 비교해서 이 평균 이상인 걸 찾아라 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때 이제 조건을 쓸 때 지금처럼 D4하고 첫 번째 셀을 내가 찍게 되면 지가 알아서 뒤에 5번, 뒤에 6번, 뒤에 7번, 뒤에 8번, 뒤에 9번 하고 이렇게 변화가 되면서 이 평균이랑 비교를 해줄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어떤 셀이랑 비교를 하든 간에 평균은 무조건 이 범위에서만 구해야 되겠죠. 해서 이 평균 구하는 이 범위 있죠. 이 범위는 우리가 F4번을 눌러서 달러를 붙여줘야 됩니다. 무조건 이곳에서 평균을 구해라. 평균을 구하고 나서 D4번 셀부터 비교 시작해라. 그거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썼으면 그냥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곳에는 true다, false다 해서 참인지 거짓인지 그거를 이제 나타내 줄 거예요. 그때 이제 여기에 true 값이 나오든 false라는 값이 나오든 그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지금 아까 우리 평균 구했을 때 1060이었고 지금 이 D4번 셀에 들어있는 그 값은 106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지금 true하고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첫 번째 있는 이 매출 수량이 만약에 900이에요. 그러면 이제 평균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false라고 이제 거짓이라고 그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그때 이 자리에 나오는 true다, false다 해서 그 값은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해서 지금처럼 이곳에다가 식을 쓸 때 이렇게 작성해야 된다.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썼으면 이제 고급 필터 들어가면 되겠죠. 조건식 다 썼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고급 필터 들어가자고요. 데이터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우리 정렬 필터에 고급이요. 고급 찍어주고 결과를 어디다 볼 거냐? 다른 장소에다가 복사해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거 목록 범위는 이 범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건 범위는 지금 이곳입니다. 라고 해서 이 두 개 셀을 범위 잡아주면 되죠. 그리고 복사 위치는 A의 14번부터 보여주세요. 라고 여기서부터 이제 결과를 추출할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확인이요. 확인했더니 평균 이상이게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개의 레코드를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그때 이제 조건을 작성할 때 지금처럼 제목은 서로 다른 걸 써야 되더라.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서로 다른 걸 쓰거나 아니면 생략을 해도 돼요. 근데 조건 제목을 생략하는 것보다는 제목이 있는 게 낫겠죠. 그래야 여기다 쓴 게 뭔지 아니까. 뭔지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가 써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해당 내용 좀 보자고요. 해서 함수가 됐든 식이 됐든 이런 계산값을 가지고 우리가 고급 필터 찾을 조건으로 그렇게 지정하는 게 우리 고급 조건 지정하는 방법이고요. 조건을 내가 작성할 때 첫 행에는 제목을 써야죠. 그거는 이제 원본 데이터 필드명과 다른 필드명을 입력을 해야 된다. 아니면 생략을 해야 된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함수가 됐든 식이 됐든 그런 거를 사용해서 조건을 입력하게 되면 그 셀에는 true가 됐든 false가 됐든 나타나더라. 얘가 나오든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렇게 식을 작성해서 우리가 조건을 작성해도 우리가 기본 조건 방법에서 사용했던 and나 or 조건 쓰는 거 있었죠. 같은 행에 쓰냐 다른 행에 쓰냐에 따라서 and or로 된다 그랬어요. 그대로 그거랑 똑같이 입력해 주면 돼요. 대신에 부등호 대신 함수나 식을 썼다는 거 그것만 바뀐 거지 and or 조건 쓰는 거는 똑같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고급 필터에서 고급 조건 지정하는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고 지나가시면 됩니다.